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1강 핵심 주제 첫 번째 기회비용입니다. 자, 기회비용 오늘 포인트를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하나 좀 여쭤볼게요. 기회비용 크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적으면 좋은 걸까요? 그렇죠. 기회비용도 비용이죠. 그래서 크면 나쁘고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인데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회비용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재로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그러면 기회비용의 개념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다른 어떤 것이다. 즉,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약간 읽어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면 보통 중국집 가면 뭐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한 5,000원 정도 하죠. 그래가지고 돈만 좀 많으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다 먹었을 거야. 왜? 워낙 배가 고프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수중에 얼마밖에 없냐면 5,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5,000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잔인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5,000원밖에 없으니까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죠. 보통 이럴 때 만약에 저는 보통 짜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장을 선택했죠. 그럼 이 짜장면을 선택하느라고 뭐를 포기했어요? 우리 짬뽕을 포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한 짜장면이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뭐라고요? 짜장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이 짬뽕이죠, 짬뽕. 요 짬뽕이 기회비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둘 다 먹고 싶지만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중에는 5,000원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거를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자, 5,000원 돈이 여러분들에게 이 5,000원이라는 돈도 자원이에요. 그죠? 5,000원밖에 없다. 희소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가진 게 5,000원밖에 없어서, 즉 자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 다 선택할 수는 없어. 그죠? 그때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회비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뭐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5,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행동이 수반이 돼요? 포기해야 되는 행동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포기한 것,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자, 우리 방금 5,000원 내고 뭐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소비하는 행위죠. 뭔가 사는 행위잖아요. 소비. 그죠? 소비할 때도 기회비용이 생기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주체들이 활동한다. 막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경제학의 주체들, 즉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소비와 생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제 활동은.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소비에서 기회비용의 예를 들었죠. 근데 생산에서도 기회비용이 나와요. 자, 이번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식당 주인이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생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밀가루하고 설탕이 있단 말이에요. 설탕. 그러면 이 가게 주인은 호빵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호떡을 만들 것이냐. 요 밀과 설탕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요 가게 주인이 빵이 잘 팔릴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기로 선택을 했다. 빵을 생산하기로 선택을 했죠. 그러면 뭐를 포기해야 돼? 떡을 포기해야 되네. 그러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빵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뭐예요? 떡이죠. 그러니까 떡이 뭐예요? 떡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빵을 선택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떡이다. 포기한 것.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 두 번째, 자, 포기한 것이 다수라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래요. 요거는 지금 봐도 잘 모르니까 이따가 요거 5개 다 설명드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도 중요해. 기회비용도 비용이니까 작을수록 좋은 것이요. 클수록 나쁜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해 나갈 때 요 1, 2,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 2, 3번은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요 4번, 5번은 기회비용에서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좀 봐야 돼요. 자, 자원이 희소한 경우에만 기회비용의 개념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뭔가 선택하고 포기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이 무한대인 이런 숨 쉬는 공기라던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는 기회비용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이 희소한,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자원이 무한한 경우에도 기회비용의 개념이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위에다 무한 X. 자, 그리고 요거는 그야말로 시험용 지문인데 지금 보세요. 여기 5,000원으로는 짜장이나 짬뽕 선택할 거리도 있고 밀과 설탕은 빵과 떡 뭔가 선택할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자원이 오직 한 가지 용도에만 사용된다. 그런 것은 기회비용이 0이에요. 왜? 얘는 뭔가 포기하고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무조건 그 자원은 거기에다만 사용이 돼야 돼.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용도에만 사용되는 자원의 기회비용은 얼마다? 0이다.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5개 요거 되게 잘 나오는데 방금 전에 제가 요거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포기한 것이 다수라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그래, 취직.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이 사람은 S기업이나 H기업, 직업군인, 자영업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왜 선택해야 돼? 그렇죠. 자기 몸이 하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몸, 노동이라는 자원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4개를 다 선택할 수는 없고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 방금 전에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직장을 구하는 기준이 뭐냐면 연봉만 따집니다. 무슨 직장에 다니면서의 보람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요 4가지 직장 중에서 S기업을 선택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S기업을 선택했으니 포기한 거 보자고요. 포기한 거. 이 S기업이 포기한 거는 2억을 선택함으로써 뭐를 포기했냐면 1억도 포기했고 요 8천만 원도 포기했고 6천만 원도 포기했죠. 하지만 포기한 게 다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1억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포기한 것이 다수 여러 개라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 기회비용이지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S기업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1억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지. 요거의 합이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S기업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2억 4천이다. 서로 더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수라면 뭐예요? 가장 큰 놈 하나만 기회비용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요 S기업이 포기한 기회비용이 2억일 때는 요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1억이 기회비용이죠. 자, 이번에 만약에 이 사람이 H기업을 선택했어. 그러면 1억을 선택해가지고 포기한 3개 중에, 자, 그럼 1억을 선택했으니까, 지저분하죠. 이거 좀 지워줘야 돼. 제가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서 칠판이 지저분하면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봐봐요. 1억을 선택했죠. 1억을 선택했는데 포기한 건 요거 3개야. 그럼 요 3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2억이네. 그러면 H기업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야? 2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자, 직업군인 8천만 원의 연봉을 선택했죠. 그러면 포기한 게 2억하고 1억하고 6천만 원인데 요 중에 제일 큰 게 2억이죠. 그럼 이것도 얼마겠어요? 자영업도 6천을 선택하느라고 3개를 포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요 2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요. 이 중에서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겁니까? S기업의 기회비용이 가장 작죠. 그러면 자, 좀 깨끗하게 볼까요, 우리? 깨끗하게 지우고 봐봐요. 자, 기회비용 말고 그냥 기회비용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봉 제일 큰 거를 선택하자 하더라도 뭐가 선택됐어? S기업이 선택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자라고 선택해도 뭐가 선택이 돼요? 그렇지. 연봉이 제일 많은 S기업. 나머지는 다 2억인데 얘만 1억이니까 S기업이 제일 작죠. 요렇게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왜냐하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다 그랬죠. 자원이 희소해. 자, 자원이 희소한데 이 중에서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는 없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가 따르게 돼요? 그렇죠. 포기하는 게 따르게 되지. 그때 요 포기하는 거를 가장 작게 하는, 즉 기회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선택. 그것이 뭐예요? 올바른 선택이고 그런 인간을 경제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요. 합리적인 인간. 힘들어 죽겠네. 뭐라고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그런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에서 일단 어떤 가정을 하냐면 경제학의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임을 가정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여기 희소성에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재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8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기회비용의 개념 5가지가 있죠? 기회비용의 개념 5가지 아주 중요한데 특히 요 3개는 우리가 경제학을 앞으로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자, 자원의 희소성 동그라미. 희소성 때문에 어떤 것을 밑줄,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이다. 그죠? 그리고 포기한 것이 다수 밑줄.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밑줄. 그리고 밑줄. 기회비용도 비용이니까 작을수록 좋은 것이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2개는 제가 요거는 우리 그 오지선다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회비용의 예를 한번 좀 볼까요?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봐봐요. 여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직장을 그만두고 옷가게를 차린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옷가게를 차리는데 옷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말은 옷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을 위해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 봉급, 수입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가게를 위한 기회비용은 뭐다? 직장에서 나오던 월급이에요. 직장에서 나오는 수입. 요게 예고. 우리가 직업 선택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죠. 밑줄. 기회비용을 작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이를 경제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합리적인 선택.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옆에 적으세요. 합리적인 인간. 합리적 인간의 가정을 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페이지 경제학적 비용.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경제학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회계적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할 비용의 합이고, 경제학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의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다.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여기 경제학적 비용과 막 쭉 나오죠. 여기까지 합이다. 합이 고까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 읽으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한 글자가 있어. 한 글자. 그 한 글자가 뭐냐면 실제로 지출할. 할이에요. 할. 한 아니야. 한이 아니다. 한은 과거죠. 실제로 지출할 비용의 합이란 말은 뭐냐면 자 봐봐요. 아까 우리 기회비용 이런 거 왜 따진다 그랬어요? 요거를 할까 말까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계산을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계산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라면 이 비용도 들어갈 거고 요 비용도 들어갈 거네 라서 미래에 지출할 비용을 계산하는 거지 한 비용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네. 뭐라고요? 한이 아니라고. 할이라고 할. 미래에 쓸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비용이 있잖아요. 크게 제가 방금 기회비용이라고 했는데 기회비용, 요 기회비용은 뭐라고도 하냐면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제학적 비용은 크게 뭐와 뭐의 합이냐면 암묵적 비용과 그 다음에 회계적 비용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기회비용은 이겁니다. 회계적 비용은 이 사람이 생산이나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갈 돈, 들어갈 비용, 들어갈 자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적 비용이라 그래요. 요 암묵적 비용은 소비와 생산을 하려고 할 때 요 소비 또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자원, 그걸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 그럽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쉬운데 예제 1번을 한번 좀 볼게요. 자, 핵심 문제 1번인데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있는 회사원 유천이가 있대요. 근데 회사 다니다가 회사 생활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확 때려치고 내가 진짜 고시 공부할까? 라고 충분히 마음 먹을 만해요.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하려고 이제 막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사 때려치고 내가 진짜 고시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보니까 봐봐요. 고시 공부하려고 학원 수강비나 교재값 같은 걸 따져보니까 1천만 원이 발생할 것 같대. 할 것 같다면 박유천이는 고시 공부를 위한 회계적 비용, 암묵적 비용, 경제학적 비용이 얼마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일단은 회계적 비용은 뭐냐면 요 고시 공부할 때 실제로 들어갈 돈이죠. 실제로 들어갈 돈 1,000만 원이 회계적 비용이에요. 1,000만 원이 회계적 비용이다. 그 다음에 이 유천이가 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 뭐를 때려쳐야 돼요? 다니던 회사를 관둬야 되죠. 그러면 회사에 다닐 때 나왔던 수입 2천만 원의 연봉을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암묵적 비용이에요. 이해가 가요? 회계학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그러니까 회계학적 비용은 실제로 들어갈 돈이고 암묵적 비용은 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돼. 이거 말고.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입니다. 그러면 경제학적 비용은 얼마냐면 회계학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두 개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겠어? 회계학적 비용 방금 1,00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2,000만 원 나왔으니까 얼마냐면 3,000만 원이 경제학적 비용 또는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는 요 두 개가 거의 다 같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논의를 위해서는 암묵적 비용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끔가다 회계학적 비용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알아두시죠.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우리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읽어보면 읽힙니다. 봐봐요. 경제학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은 서로 다르다. 회계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할 비용의 합이고 경제학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의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회계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서로 더한다는 거죠. 그게 경제학적 비용이에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어떤 경제행위를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의사결정에서 여기가 포인트죠, 사실. 의사결정에서 회계적 비용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암묵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천이가 방금 전에 우리 유천이 있죠, 유천이. 이 친구가 지금 만약에 나 회사 관두고 고시 공부할까?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뭐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고시 공부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갈 것 같은데 요거만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거만 가지고 고시 공부할지 말지를. 근데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요 연봉 2,000만 원까지 고려해서 3,000만 원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핵심 예제 2번을 보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자, 핵심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을 보시면, 자, 요거 보기 전에 핵심 문제 2번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봐봐요. 연봉 2,000만 원을 받는 회사원 미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층 상가에서 연간 1,000만 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소유한 1층 상점에다가 제과점을 개업하려고 한대요.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냐면 1,500만 원 정도 실제로 들어갈 것 같답니다. 제과점을 차리면. 그리고 연간 들어올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냐면 4천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보면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회비용 문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뭐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암묵적 비용은 얼마고 회계학적 비용은 얼마인지 요거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자, 봐봐요. 지금 미나가 얻는 수입은 연봉 2,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받는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제과점을 어디다 차린다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 1층 상가에서 그 임차인 쫓아내고 자기가 지금 제과점 차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제과점을 차렸으면 다니던 회사도 관둬야 되고 매년 1,000만 원씩 받던 임대료도 포기해야 돼요. 둘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은 얼마냐면 2,000만 원에다가 연봉 2,000만 원에다가 임대료 1,000만 원 요 두 개가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과점 차리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그랬어요? 그 비용은 1,500만 원이 실제로 들어갈 것 같대죠. 그러니까 회계학적 비용은 얼마냐면 1,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다 합친 게 뭐예요? 우리 경제학적 비용이죠. 요게 경제학적 비용이라니까 요거는 얼마냐면 4,500만 원이 경제학적 비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야, 내가 제과점을 하게 돼서
4천만 원을 벌 텐데, 4천만 원을 벌 텐데, 요 제과점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는 2,500만 원 버는 거네. 나 제과점 차릴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들어올 돈이 4천만 원인데 회계학적 비용만을 따지지 말고 뭐까지 따져야 된다?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올 돈은 4천만 원인데, 그죠? 들어올 돈은 4천만 원인데 써야 할 돈, 그리고 포기해야 할 돈을 모은 비용은 얼마예요? 4,500이죠. 그러면 보세요. 기회비용은 작은 게 좋은데 들어올 돈보다, 들어올 수입보다 뭐가 더 큰 거야? 기회비용이 더 큰 거죠. 이러면 선택하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왜 기회비용인 줄 알겠어요? 자, 지금 우리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대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의 대의를. 지금 보세요. 여기 미나가 어떤 의사결정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과점을 차릴까 말까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그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되고 있어? 그렇죠. 경제학적 비용인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해야지 회계비용만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면 틀리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내가 너 지금 너무 흥분했나? 이게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아셨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고요. 하나씩. 지문을 하나씩 읽어보면 제과점을 운영할 시에 회계적 비용은 운영비용 1,500만 원이다. 맞죠? 회계학적 비용은 앞으로 쓸 돈이니까. 두 번째, 제과점을 운영할 시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연봉 2천만 원과 임대 수익 1,000만 원을 더한 3천만 원이다. 맞죠? 요 연봉 2천만 원하고 임대 수익 1,000만 원 더하니까 요 두 개, 요게 암묵적 비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미나가 제과점을 개업하면 4천만 원의 수입으로 비용인 1,500만 원을 제하고도 2,500만 원의 수입을 얻게 되니 개업을 하는 편.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틀리게 나오는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왜? 회계적 비용만 따지면 안 되고 뭐까지 따져야 된다고? 암묵적 비용까지 따져야 되니까 4천만 원의 수입으로 비용인 4,500만 원을 다 어떻게 해요? 그걸 커버하지 못하니까 개업을 안 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지 맞는 거죠. 자, 4번. 제과점의 매출액이 4,500만 원 이상이라야 미나는 제과점을 개업할 것이다. 맞죠? 왜? 기회비용이 4,500만 원이니까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지 개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미나는 제과점을 개업하지 않겠죠. 왜? 4,500만 원은 나와야 되는데 4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그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기회비용을 가지고 의사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한번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봐봐요. 여기 매출액이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엔 4천이래 가지고 4천만 원이래 가지고 적자가 난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매출액이 5천만 원이래 가지고 미나가 제과점을 차린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미나는 5천만 원의 수입으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즉 여기 암묵적 비용 3천만 원 그리고 명시적 비용 1,500만 원을 제하고도 얼마의 이윤이 남았냐면 500만 원의 이윤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모두 제한 그 이윤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학적 이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학적 비용만
즉 명시적 비용 1,500만 제하면 3,500만 원 남죠. 이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계학적 이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경제학적인 비용이 요게 암묵적인 비용과 그 다음에 명시적, 회계적 비용 요 두 개를 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매출액이 있어요. 어떤 매출액이 있을 때 요거 두 개를 다 빼주면 경제학적 비용을 제하고 나온 이윤이라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이라 그래요. 근데 요 중에서 암묵적 비용 빼고 명시적인 비용만 빼고 또는 회계학적 비용만 빼고 나는 이유는 회계학적 비용만 빼고 남은 이윤이라 그래서 회계학적 이윤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항상 누가 더 크겠어요? 경제학적 이윤보단 회계학적 이윤이 언제나 크겠죠. 언제나 크거나 같다. 그죠? 왜냐하면 암묵적 비용을 하나 더 빼주기 때문에 경제학적 이윤은 회계학적 이윤보다 작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학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은 서로 다르다. 회계적 비용은 실제로 할에 동그라미. 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할 비용의 합이고 경제학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의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다. 밑줄. 경제학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의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다. 자, 암묵적 비용이 어떤 경제 행위를 할 때 포기해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 동그라미 3번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림에서 언제나 경제학적 이윤은 회계적 이윤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요거죠. 의사결정에서는 명시적 비용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암묵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그림이고요. 핵심 예제는 우리가 풀어봤죠. 자, 그래서 9페이지는 넘어가시고 요 10페이지의 핵심 예제 2번이 미나가 제과점을 차릴 때의 그 내용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 매몰 비용을 보겠습니다. 매몰 비용. 자, 그러면 매몰 비용은 뭐냐면요. 의사 결정할 때 반영하면 안 되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에요. 여태 제가 기회 비용을 얘기하면서 자, 여태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기회 비용을 얘기하면서 뭐를 강조했어요? 기회 비용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죠? 기준이 되는 비용이라고 계속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의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에요. 즉, 의사결정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된다. 왜? 왜냐하면 이미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이야. 회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뭔가 하려고 한대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뭐 1,000만 원을 어디에 지불했다 나오면 얘는 그냥 매몰 비용인 거예요. 매몰 비용. 자, 그래서 요건 매몰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매몰 비용이요. 여기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낙장 불입이라고 들어봤어요? 낙장 불입? 일단 그 뭐 고스톱 같은 거 이렇게 치다가 카드래. 저기 화투 딱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이죠. 이거 마찬가지야. 돈을 이미 과거에 써버렸죠. 그럼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그 돈에 그 과거에 썼던 돈 가지고 미래를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몇 년을 사귀었냐면 8년을 사귀었어요. 8년. 꽤 길죠. 결혼 안 하고 연애를 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년 동안 이 남자가 여자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막 겨울에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꽃다발하고 선물도 막 선물 주고 어쩔 때 기분 좋으면 발도 씻겨주고 막 아무튼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뭐 자동차가 오면은 막 뛰어들어서 구해주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근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굉장히 잘해주긴 하는데 얘가 가끔 가다가 이 남자친구가 한 3달쯤 한 번 어디 강원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맨날 땡겨가지고 봉급을 다 탕진하고 오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사귀긴 했는데 결혼하자니 이 여자가 좀 불안한 거죠. 남자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봐봐요. 이때 이 여자는 또는 남자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지나간 8년은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되죠. 오직 뭐만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앞으로 결혼할 때 이 남자가 과연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요 여자분이 제대로 결정을 하려면 뭐를 아무래도 결혼하려면 더 크게 생각해야 돼. 강원도 가서 이거 하는 걸 더 크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그동안 사귀었던 이 8년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 요 8년 동안의 정에 얽매여서 결혼하게 되면 둘 다 굉장히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3년만 같이 연애해도 정에 끌려서 결혼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결혼할 땐 냉정하게,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또 하나 다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극장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극장이 되게 싸. 뭐 끼케봐야 한 10,000원? 저도 극장 간지 좀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00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10,000원 정도 돼가지고 그냥 보다가 좀 재미없으면 그냥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오페라 같은 거 있어요. 오페라는 한 번 가면은 최소한 한 20만 원 티켓이 거의 한 20만 원 막 한단 말이에요. 오페라를 딱 보러 갔는데 20만 원 냈죠. 20만 원 냈어. 근데 한 10분쯤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르고. 그래가지고 오페라를 20만 원을 냈어. 자,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미 지불한 20만 원은 뭡니까?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다가 나와야지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왜? 나와야지 나머지 3시간 정도 오페라 지겨운 3시간 요 시간이라도 아껴서 자기가 좀 더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20만 원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3시간을 본 거는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매몰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미 지불했다. 과거에 이미 썼다. 이러면은 그냥 매몰 비용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매몰 비용의 의의는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본전 생각하지 마라. 미래를 바라보고 기회비용만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그게 매물 비용의 의의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핵심 문제 3번을 보면요. 핵심 문제 3번. 비용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봐봐요. 경제적 의사결정 시에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되죠. 안 돼. 맞아요. 맞아. 자, 그다음에 2번. 재판매가 가능한 요거 가있어요. 요게 몇 페이지냐면 우리 교재 핵심 3번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그냥 요거 보고 갈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어디 밑줄 그시냐면 재판매가 가능한 생산시설. 재판매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구입하는데 자, 여기서 재판매가 가능하다 동그라미.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회수가 가능한 거는 과거에 지불했다 하더라도 다시 뭔가 자원이 돼서 돌아올 수 있죠. 이런 거는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매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매몰 비용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회수할 수 있는 없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럼 틀려요. 매물 비용이 아니에요. 회수할 수 없는 그래야 매물 비용이고, 재판매가 가능,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여기 옆에다가 매몰 비용 아니다. 매몰 비용 X. 재판매가 가능하면 매몰 비용 아니다. 오케이. 시험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10만 원의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반쯤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요 10만 원은 매몰 비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 딱 놓고 나가야지. 하지만 여러분들 10만 원씩이나 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도 배가 터져도 먹습니다. 10만 원씩이나 냈으면, 그죠? 음식을 남기고 나오는 것이 근데 합리적 선택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다. 경제학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20만 원짜리 지불한 오페라가 재미없다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주문하고 맛없으면 그냥 나오는 사람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학에서는. 그리고 기회비용은 어떻게 해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아셨죠?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회비용.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요 4번이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제일 잘 나오고 매몰 기운까지 섞어서 내서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자, 먼저 문제를 좀 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을 받던 회사원 박종원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 밑줄 이미 500만 원을 지급했대. 자, 이미 지급했대는데요. 이거 무슨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지, 그지? 이거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 이미 지급했죠. 현재 그는 연간 이자율 2%인 예금 계좌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괄호치세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인출해서 창업 자금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 매달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었던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하려고 한다. 레스토랑 영업을 개시한다면 첫 해에 음식 재료비와 종업원, 인건비, 수도 및 전기요금 등 기타 경비가 3,600만 원 들 것으로 예상된대죠. 그러면 요 비용이 뭐겠습니까? 요거는 회계적 비용이겠네. 실제로 요 식당을 하는데 들어갈 돈이니까. 박종원 씨가 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해 총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돼야 하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회비용 문제에서 여기에 좀 어려운 걸 많이 섞어놨는데, 첫 번째, 매몰 비용을 섞어놨습니다. 왜? 이미 지급한 요 매몰 비용은 계산하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500만 원은. 두 번째는 연간 이자율 2%인 예금 계좌에 1억 원이죠. 그럼 요거 연이자율이 2%니까 1억 원의 연이자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200만 원. 200만 원이 이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예금 계좌 1억 원에서 요 1억 원 가지고 요거 인출해서 창업할 때 요 예금에 있었던 1억 원은 요거 계산하면 안 돼. 뭐만 계산해야 되냐면 요 포기해야 되는 이자 200만 원만 계산할 때 넣어야 되고, 예금 계좌 1억 원은 우리가 비용할 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기회비용 계산하려고 할 때 기회비용 문제에서 예금을 깨서 가게를 차려. 근데 그 예금에 있던 원금은 계산하는데 써먹지 말고 뭐만 계산하는데 써먹다? 자, 이제 요거 적금 깨니까 그동안 받던 이자를 못 받는 거죠. 이자만 계산해 놓고 원금은 넣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료를 받는데 매달 받는 데네, 매달.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들이 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이나 달이다 기간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걸 얼마로 맞춰줘야 돼? 곱하기 10에 해가지고 연 1200만 원 받는 거 요걸로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따져보면 암묵적 비용은 얼마냐? 자, 연봉, 식당을 차리면 이거 좀 지저분하네. 자, 이제 볼게요. 식당을 차리려면 연봉 5천만 원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봉이 암묵적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매달 100만 원이 있으니까 요거를 연으로 환산해서 1200만 원 요것도 암묵적 비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있죠? 이자 2%도 포기해야 돼. 식당 차리면 여기에다가 식당 차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200만 원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합인 5천만 원, 1200만 원, 200만 원의 합인 6400만 원이 뭐다? 암묵적 비용인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적금 깼을 때 원금은 계산할 때 넣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하겠는데 제가 몰라도 된다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꼭 이런 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막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몰라도 된다, 넘어가도 된다, 그런 거는 넘어가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우수를 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회계적 비용은 방금 전에 3,600만 원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3,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 컨설팅비 이미 냈어요.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 500만 원은 여기 계산하는데 써먹으면 안 돼.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 박종원 씨가 첫 해에 매출이 얼마보다는 많아야 되냐면 이 암묵적 비용과 경비, 그러니까 회계적 비용인 3,600만 원 요 두 개의 합보다는 더 커야지 가게를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6,400 더하기 3,600이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1억을 넘어야 돼. 1억을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전형적인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출제위원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회비용이란 게 미래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 내용을 다 과거화시키고 있는 그런 기출문제를 제가 봤어요. 그거는 출제위원들이 잘못해도 제가 출제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출제위원한테 가서 교수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수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전체가 과거로 나오고 매몰 비용은 그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배웠던 대과거 있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만 좀 조심하면 돼요. 원래는 어떻게 요거를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까 요런 시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요거 전체를 과거형으로 잘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지만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가. 그죠?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매몰 비용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몰 비용 조심하시고 요거 연도로 고쳐야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적금 깼을 때 원금 계산하지 말고 이자만 계산하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회비용 작을수록 좋다. 그죠? 작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뭐의 기준이 된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이다.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고려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